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 수신쌤입니다. 안녕.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던 스윙 공식, 근해 공식, 그리고 가우스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먼저 자,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의 분리, 근해 분리.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윙이라고 얘기한 건데, 근해가 영어로 스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거, 어렸을 때 많이 탔던 거. 자, 이 근해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근해 분리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이 0인 거와 그 기준이 K인 걸로 나눠져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이 0인 거와 그 기준이 K인 걸로 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 이럴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은 뭡니까? 근. 2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은 즉,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함수는 곧 기하다. 그죠? 바로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방정식은 곧 함수고, 함수는 곧 기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근은 좌표 평면상에서 X축의 교점, 즉 X절편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근의 분리에서 이 근은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0이냐 기준이 K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첫 번째, 자 정리해 놓으세요. 판, 얘는 합, 그 다음 곱. 아니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정리하래. 일단 정리. 그 다음 얘는 판, 축, 그 다음 함. 응? 판, 축, 함. 판, 합, 곱.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제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은 즉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건데, 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X축이 이렇게 가서 자 여기가 Y축이 돼서 여기가 0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가 한 근을 알파, 여기를 한 근을 베타라고 하자고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0을 기준으로 두 근 모두 X축이 오른쪽에 있어요. 다시 0의 오른쪽에 있어요. 다시.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자, 여기다 다시 할게요. 뭐냐면 X축이 있고 여기가 Y축이 있는데 0을 기준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둘 다 오른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근이 0을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일 수도 있어요. 아이, 뭔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나? 이해는 벌써 지금 2월입니다. 그죠? 장난 아니에요. 엄청 빨라요. 눈 감았다 뜨면 11월입니다. 이해가 가셔야죠. 다시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데, 그 교점이 자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자고요. 두 개 이상, 두 개 혹은 한 개. 근데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경우,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경우, 0을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있을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얘네들은 두 근 모두 양근인 거죠. 양근. 이해되시나요? 0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두 근 모두 양근. 그럼 얘는 뭐예요? 두 근 모두 음근. 그죠? 왼쪽에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잖아요. 얘는 뭐예요?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이런 경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라고요? 합, 곱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0을 기준으로 볼 때는 뭐를 본다?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얘네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K를 기준으로 할 때는 뭐냐면, 여기 또 이제 X축이 있는데 어떤 여기 K가 있어요. K가 누군지 몰라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뭐 400일 수도 있고 300일 수도 있고. 근데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알파, 베타 두 근 모두 K보다 클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근 모두 K보다 작을 수도 있고,
두 근 모두가 아니고 한 근은 K보다 큰데 한 근은 K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일 때만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보는 거는 선생님 판합곱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판별식, 축의 방정식, 대칭축, 그 다음 합수값, 뭐라고요? 함수값, fx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근의 분리는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 즉 방정식의 근이 두 근 모두 양근이냐, 두 근 모두 음근이냐, 하나는 양근이냐, 하나는 음근이냐, 두 근 모두 k보다 크냐, 두 근 모두 k보다 작냐, 하나는 k보다 큰데 하나는 k보다 작냐, 얘를 정확하게 구분 지어주는 기준이다. 그게 바로 뭐다? 근의 분리이다라는 겁니다. 뭐로 외운다? 판합곱. 뭐로 외운다? 판축함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라고 하는 는 0이라고 하는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근일 조건을 구해보세요,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근일 조건을 구하래요. 방정식은 뭐다? 함수다. 함수는 뭐다? 기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y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x-2의 제곱에 플러스 4니까 빼기 4 더하기 k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2, 얼마인지 알지는 못해요, 지금. 그죠?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여기 2가 있으면 얘가 드르드르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지금. 맞죠? 근데 두 근 모두 양근일 조건이라고 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두 근이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가 돼서 두 근이 둘 다 양근이죠. 0을 기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근데 얘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여기가 꼭지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음근이죠.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양근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주는 어떤 K값의 범위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써먹은 거예요. 뭐라고요? 두 근이 모두 양근일 조건. 기준이 뭐야? 양근, 음근. 기준이 뭐예요? 0이잖아요. 기준을 0으로 할 때는 뭘 본다? 판, 합, 곱을 본다. 다시 정리. 뭘 본다? 판, 합, 곱을 본다. 판별식을 일단 봅니다. 근이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허근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먼저 판별식을 먼저 쳐다보면, 자, 판별식은, 자, 먼저 D. 판별식 D는, 자,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 짝수 판별식을 물론 써도 되지만 저는 홀수 판별식 그냥 쓸게요. 자,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자, 16 마이너스 4K죠? 얘가 두 근이 나와야 되잖아요. 0보다 크면 되는데 두 근이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잖아요.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넘어가서 얘는 16보다 4K가 나눠주면 얘는 결국 K는 4 이하다. 이게 첫 번째로 등장한다, 이거죠. 됐죠? 그 다음 두 근의 합을 봐야 돼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네요. 두 근의 합은 4인데 두 근 모두 양근이라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양수가 돼야죠. 맞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마지막, 두 근의 곱을 봐야 됩니다. 두 근 모두 양근이면 하나도 양수, 또 하나도 양수면 두 개 곱해지면 양수음수. 다시.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있는데 하나는 양근이야. 하나도 양근이야. 양수랑 양수랑 곱해주면 걔는 뭐다? 양수다. 두 근의 곱은 얼마다? K다. 두 근의 곱은 K인데 걔는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크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어차피 4는 0보다 크니까 볼 필요가 없고, 여기서 나온 판별식 4 이하, 그 다음 두 근의 곱 0 초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범위, 즉 K는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4 이하인 이 값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근이 될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됐죠, 지금? 좋아요. 자, 그러면 뭐 두 근 모두 음근을 가질 조건, 물론 뭐 나오진 않겠지만 얘네들과 비슷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이렇게 갈게요. 기준을 0으로 두는 게 아니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클 조건 K의 조건을 구해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기준이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1이 기준이죠. 방금 전에는 양근, 음근,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이니까 기준이 0이었잖아요. 이번엔 기준이 어떤 특정한 숫자 K로 나온 거예요. 기준이 0일 때는 뭘 본다? 판, 합, 곱. 기준이 K일 땐 뭘 본다? 판, 축, 함. 판축함, 판합곱, 판축함. 춤까지 줬어요. 여러분 외우게. 판합곱, 언제? 기준이 0일 때. 판축함, 언제? 기준이 K일 때. 알겠죠? 자, 기준이 지금 K인데 그 K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아, 그럼 이때 뭘 본다? 판, 그 다음 축, 그 다음 함수값을 본다라는 거죠. 판별식은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똑같아요. 식이 안 변했으니까 얘는 16 빼기 4K가 0 이상이니까 4보다 K값은 작아야 된다. 얘는 그냥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 이 축은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에 대칭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얘가 x-2의 제곱에 빼기 4 더하기 K죠.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로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박이 강좌를 듣는 것보다는 중학교 수학을 다시 듣는 게 좋습니다. 그쵸? 맞죠? 네. 정말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신다면 여러분들 기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아예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쫓아와야 된다고. 알겠죠? 정말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꼭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얼마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그래서 얘가 2니까 여기가 대칭축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얘인데 2, 얼마인데 여기 어디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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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놈의 대칭축이 뭐냐면 바로 이 2인데 이 2가 어떻게 나왔니? 얘를 봐야죠. 맨날 이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칭축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쪽 보세요. 칠판. 자, 어떤 대칭축은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은 여기 두 근의 합의 가운데 지점이거든요. 즉 알파와 베타의 평균값이에요. 이해되나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두 근의 평균값입니다. 뭐라고요? 두 근의 합의 평균값이에요. 그러면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분의 마이너스 얘 해주면 두 근의 합은 4잖아요. 그죠? 두 근의 합이 4인데 걔를 2로 나눠주면 얘는 바로 얘가. 그래서 2가 나온 거고 그게 대칭축이 됐다 이겁니다. 다시 두 근의 합의 절반이 대칭축이다. 알파 더하기 베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나온 놈을 반으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근데 걔를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대칭축이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이 대칭축이 지금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대칭축도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크네 얘는. 2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네요. 이해됐나요 지금? 이해됐죠 지금? 2차 함수의 두 근이 모두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는 기준이 0이었던 거고 지금 푼 문제는 기준이 마이너스 1이에요. 달라요. 아까 전에 푼 거는 판합곱을 보는 거고 지금 푼 거는 판축함을 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판별식 받고 축 받고 마지막 남은 게 뭐야? 함이죠. 함수값 봐야 돼.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에서 빵 쏜 요 높이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fx라고 쳤을 때 이 높이가 f-1이잖아. 이 높이가 f-1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f-1이 음수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 두 근이 대칭축은 마이너스보다 큰데
이렇게 되는 경우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빵 쏜 값, 즉 F-1은 뭐예요?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1에서의 높이가 양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자,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고 여기는 더하기 K인데 걔가 뭐가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K는 뭐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원래 알고 있던 요식과 대입을 시켜버리면 K는 4 이하 마이너스 5 초과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이거죠. 다 끝났다. 근해 분리 다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고1 수학에 등장하는 이 2차 함수, 2차 방정식 문제 보면은 근해 분리라고 하는 단원이 특별히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뭐다? 0을 기준으로 할 때는 판, 합, 곱이다. K를 기준으로 할 때는 판, 축, 함이다. 요 부분만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시면, 기억을 해두시면, 메모리얼 해두시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단원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우스 함수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는 가우스 함수. 자, 가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수학자인데, 뭐 수학사적인 얘기까지는 뭐 제가 하진 않겠지만, 이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짓들을 하셨어요. 감히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천재셨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더해 얼마야? 그랬더니 5050이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암산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랐고, 야, 너 뭐니? 뭐 계산기 쓰니? 뭐 이랬던, 네. 아주 뭐 옛날이라서 계산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엄청난 천재 수녀였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정말 너무 많이 만들어. 수학만 잘한 게 아니에요. 뭐 물리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고, 뭐 생물은 잘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발견들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지금도 이 사람 이름이 어떤 뭐 단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전자석의 단위인가? 그게 가우스냐, 1가우스, 2가우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자, 그리고 함수 이름도 오죽하면 가우스 함수겠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 가우스 함수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는데, 교재를 보면은 가우스에 대한 정의는 좀 나와 있어요. 그죠? 가우스에 대한 정의는. 가우스 1.5,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알려줬지만 얘는 1.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가우스 3.2, 얘네들은 3이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맞죠? 가우스 마이너스 2.1, 얘는 기억하시나요?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0.9가 되는 거니까 정수 부분만 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했어요. 이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로 둬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는 그렇게 해서 정의가 나오는데 어떤 수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다. 뭐라고?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다 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가우스 함수는 좀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가우스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약 두세 가지 정도만 할 건데 먼저 갑니다. 첫 번째, 자, y는 가우스 x라는 함수를 먼저 볼게요. 그 다음 y는 가우스 x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가우스 x라는 함수,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y는 가우스 x 제곱, 자, 요 놈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면 머리가 좀 아파요. 이때 어떻게 하면 잘 그리냐면, 잘 보세요.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냥 그리세요. 에?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없어요, 그냥. 너 없어. 나는 보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리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가우스 함수의 정의가, 이 가우스의 정의가 뭐냐면 정수예요. 정수. 가우스는 정수예요. 다시. 자, 가우스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수학에서는 정수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가우스가 뭐야? 수학에서 뭐로 대답한다고요? 정수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가우스는 정수예요.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가우스는 뭐다? 정수다. 응? 미치도록 중요하다. 완전 대박. 오케이? 가우스는 정수라고 했죠? 그죠? 잘 보세요. 그러면 y축에, 자, 여기 x에다 가우스를 씌우면, 자, 우변이 뭐예요? 우변이 가우스 x잖아요. 근데 가우스는 뭐다? 정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수 이렇게 된 거예요. 정수. 그럼 결국 누가 정수예요? y가 정수네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자, 이 좌표 평면상에 이 함수를 그릴 건데, 여기다 이제 점들을 제가 막 찍을 거 아니에요. x 값을 여기다 막 집어넣어. 근데 y 값은 다 뭐로 나온다? 정수로 나온다. 자, 1, 2,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y는 3, y는 2, y는 1, y는 0,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제가 표시한 거죠. 잘 보세요. 자, 여기가 x축인데 따다다다 내려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데, 자, 요 지점의 좌표를 제가 보이시나요? 0.5라고 할게요. 0.5. 그럼 0.5에서 빵 쏘면 원래 높이는 얼마예요? 0.5죠. 그런데 여기에 0.5가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다 0.5. 그럼 가우스 0.5는 얼마예요? 0이죠. 0. 정수만 보는 거니까. 정수. 0 더하기 0.5니까. 따라서 y는 가우스 x에서 0.5의 좌표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디? 요 지점에 그냥 0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0.3의 좌표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여전히 가우스 0.3은 얼마예요? 0이죠. 다시 가우스 0.3은 0이죠. 그러니까 또 옆에 점이 찍혀요. 0.4도 여기 있죠. 결국은 0부터 1 사이인 애들은 전부 다 여기 찍혀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1에서는 여기다 1 넣어보세요. 여기다 1을 넣어버리면 y는 가우스 1.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갑니다. 여기는 비어있고. 이런 논리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빵꾸뽕, 빵꾸뽕,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빵꾸뽕, 여기도 빵꾸뽕. 자, 무슨 말이냐? 가우스 x라고 하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기 전에 누굴 그린다? y는 x를 그리고 어떻게 그린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정수에 해당하는 어떤 직선들을 여기다가 드르륵 그린 다음에 요 만나는 지점에는 색칠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만나는 지점에 색칠을 해주고, 만나는 지점에 반드시 색칠을 해줘야 돼요. 색칠. 그 다음에 얘는 드르륵 내려와서 정수만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색칠, 여기는 빵꾸뽕. 여기도 내려와서 빵꾸뽕 색칠, 내려와서 빵꾸뽕 색칠, 빵꾸뽕 색칠, 내려와서 빵꾸뽕 색칠.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가우스 X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빵꾸뽕이냐, 어디가 빵꾸뽕이냐, 어디가 색칠되냐,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한다? 가우스 X에서 가우스를 없앤 다음에 이 X축의 평행한 직선들을 쭉 그려서 만나는 지점은 무조건 다 색칠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이게 가우스 X입니다. 자, 그럼 이 논리라면, 자, 가우스 X제곱의 값도, 그래프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가우스 X제곱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가우스 X제곱의 그래프. 자, Y는 가우스 X제곱의 그래프는, 자, 어떻게 그리냐. 가우스가 양변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돼요. 자, 양변에 가우스가 없어요. 따라서 그냥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십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그 상태에서 X축의 평행한 놈들을 드르드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만나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만나는 점들. 이 만나는 점은 반드시 색칠을 해줘야 돼요. 만나는 점들은 반드시 색칠. 만나는 점들은 반드시 색칠. 색칠. 여기도 만나네. 그죠? 제가 여기는 안 그린 것 같은데, 여기도 딱 그리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끌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왜? 여기서 빵 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4인데 이 높이가 대략 지금 뭐 3.5 이 정도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가우스 안에 들어가면 가우스는 어떻게 돼요? 끌고 내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3.5가 아니라 뭐로 된다고? 3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가 빵꾸뽕, 얘는 내려와서 여기 색칠해주고 여기는 다 색칠. 여기도 빵꾸뽕, 여기는 색칠. 여기도 빵꾸뽕, 색칠. 여기도 빵꾸뽕, 그대로 다 색칠. 근데 여기는 점 있네? 그냥 가. 여기도 내려와서 빵꾸뽕 이쪽으로. 내려와서 빵꾸뽕 이쪽으로. 내려와서 빵꾸뽕 이쪽. 내려와서 빵꾸뽕 이쪽.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하얀색 그래프는 가우스 X제곱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이고요. 여기서 그린 이 빨간색, 빵꾸뽕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이 빨간색 함수가, 요 높이는 아닙니다, 함수가. 이 계단으로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바로 가우스 X제곱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루트 x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자, y는 자 가우스 루트 x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우스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루트 함수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맞죠? 루트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x제곱을 갖다가 y축을 x축으로 지금 옮긴 거거든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간 게 y는 루트 x예요. 얘는 2분의 1승이라서.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가자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리고 나서 만나는 지점은 다 색칠을 합니다. 만나는 지점은 다 색칠을 해요. 만나는 지점 다 색칠을 해요. 만나는 지점 다 색칠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다 끌고 내려와요. 야, 니들 다 내려와 이 자식들아. 그래서 내려와서 빵꾸뽕. 니들도 다 내려와 이 자식들아. 그래서 빵꾸뽕. 내려와. 그래서 빵꾸뽕. 자,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얘는 없는 거예요. 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애들은 어디 갔디? 자, 최종적으로 나온 애들은 얘 빵꾸뽕, 얘 빵꾸뽕, 얘 빵꾸뽕, 얘 빵꾸뽕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겁니다. 이게 바로 가우스 루트 x의 그래프. 이해되세요 지금? 가우스 함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함수로 나타나면 좀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가우스가 들어간 방정식이 나오거든. 짜증나게. 자,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참고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다 가우스 방정식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뭐 빼기 가우스 x 뭐 더하기 x는 0. 얘를 만족시켜준 뭐 x 값의 모든 뭐 근의 뭐 합을 구하십시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보면 이거 어떻게 그려 할 텐데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기는 뭐 가우스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버려서 넘긴 다음에 자, 얘를 x제곱 더하기 x와 가우스 x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y는 x제곱 더하기 x란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 다음 y는 가우스 x란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실제로 그려보세요. 그려보셔서 이 두 개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가우스 x 그래프 나온 문제들, 가우스 x가 등장하는 문제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완전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가우스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 자체가 힘들다. 자, 정리할게요. 어떻게 한다? 가우스 x 그래프는 이 양옆에 있는 이 가우스 기호를 없애버리고 x축과 평행한 직선들을 쫙 그려요. 그래서 가우스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림과 x축과 만나는 x축과 평행 이 직선들과 만나는 점들은 다 색칠을 하고 그 아닌 놈들 다 끌고 내려와서 그 계단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바로 가우스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정리하지만 가우스는 정수기 때문에 그래요. 함수값이 3.5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y는 x제곱에서 1.1 집어넣으면 1.1의 제곱 1.21 나오는데 걔는 전부 다 1이에요. 이해되나요 지금? 다시. 자, y는 x제곱 이렇게 쓰면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 1에서 빵 쏘면 1인데 1.1에서 쏘면 얘는 1.21이거든요. 이 높이가. 얘가 y는 x제곱이면. 그죠? 근데 가우스에서는 이 높이 이 꼴을 볼 수가 없어. 넌 감히 어떻게 1.21을 가져? 나는 가우스 x제곱인데 내려와 이 자식아. 뭐만 볼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난 1이야. 이해됐나요? 자, 이게 바로 가우스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 좀 할게요.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배웠어요. 그죠? 근의 분리. 근의 분리 어떻게 했다고요? 0을 기준으로 갈 때는 판, 합, 곱. 그 다음 K를 기준으로 갈 때 빨리 대답. K 기준 할 때 뭐라고? 판, 축, 함. 됐죠? 그 다음 가우스 함수는 어떻게 만든다? 일단 그리고 X축과 평행한 직선들과의 교점은 땡땡땡땡 다 채워버리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끌어서 내려서 그려주면 된다. 그럼 가우스 함수 문제들은 다 기하더라. 이해가 되셨죠? 반드시 1008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계약한
아직 계약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2월 한 달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들이 아직 이제 뭐 학년이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특히 중3 여러분이 고1로 올라가는 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되게 소중하고도 중요한 딱 그런 시기, 몇 안 되는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나는 뭐 고등학생 돼서 어떻게 놀지? 뭐 설마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이 남은 한 달 동안 나 정말 열심히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만 해야 돼. 그럼 사람은 죽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여러분들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물고기도 갑자기 환경이 변하면은 되게 당황스럽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죽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하던 그 생활 습관을 완전히 갑자기 180도 고친다? 나는 뭐 이제는 뭐 PC 게임은 나는 안 해. 핸드폰 안 해. 이래버리면 갑자기 변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라도, 뭐 물론 뭐 스마트폰은 하지 않겠지만, 뭐 마음가짐이라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 아니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풀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좀 접하고 공부를 접해서 힘을 쭉 빼고 처음부터 이러고 가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지쳐 금방. 마라톤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볍게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대칭 이동도 있고 뭐 절대값 함수 그래프들도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그런 것들 한번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강남수 연구소 수신쌤이었습니다. 안녕.